요즘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삶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속으로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으며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달 월급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정해진 궤도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주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문제 없는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생각보다 매우 얇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조건들이 지금은 더 이상 충분한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의 감정을 떠올려 보면 이 현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통장에 급여가 입금되는 순간 잠시 안도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 나가야 할 주거비는 얼마인지, 대출 상환금은 언제 빠져나가는지, 카드값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무사히 버틸 수 있을지 하나하나 따져보게 됩니다. 월급은 통장에 잠시 머무를 뿐 대부분의 금액은 이미 정해진 경로를 따라 빠르게 사라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월급은 더 이상 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출의 성격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의 지출 대부분은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각종 대출 상환금과 같은 고정비는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고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 없는 비용들입니다. 과거에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소비를 줄이거나 생활 수준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정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고 작은 변수 하나만 발생해도 전체 생활이 쉽게 흔들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물가 상승이 더해지면서 직장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식비, 교통비, 에너지 비용, 주거와 관련된 비용 등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이 상승 속도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금 역시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월급을 받아도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의 질을 하나씩 포기하게 됩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가를 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미루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명목상 월급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을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직장인들이 똑같이 벌어도 더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이며 그 감각은 결코 개인적인 착각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역시 직장인의 삶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압박하는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부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빚을 지지 않고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만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소비를 늘리지 않아도 월급의 일부는 자동으로 금융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부채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채는 삶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사람을 점점 더 보수적으로 만들며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이직이나 전직, 창업과 같은 선택은
점점 더 위험하게 느껴지고 현재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역동성까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주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압박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집은 안정과 미래를 상징하는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현재의 삶을 압박하는 가장 큰 비용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로 사용되는 구조에서는 저축이나 투자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기 어렵고 삶의 목표는 점점 더 단기적인 생존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 이번 달을 무사히 넘긴다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실함은 더 이상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태도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공식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괴리입니다. 이 영상은 절망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왜 많은 월급쟁이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의 문제로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월급쟁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더 열심히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이 앞으로 5년 뒤에는 더 안정적해질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지점에서부터만 개인의 선택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